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위험한 실험 하나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끄고 스마트폰을 서랍에 넣어보세요. 딱 일주일만요. 불가능하다고요? 맞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뇌는 이미 스마트폰 없는 삶을 상상조차 할 수 없도록 재구성되어 버렸거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단 일주일만 떨어져 있어도 여러분의 뇌가 마치 업그레이드를 받은 것처럼 변한다는 겁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2025년 2월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25%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입니다. 청소년은 37%가 쇼폼 조절에 실패하고 있고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연세대 의대 김은주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실험 결과입니다. 중학생 7명을 대상으로 71일간 스마트폰을 완전히 치웠더니 뇌 영상에서 전두엽이 노란색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전두엽의 기능이 극적으로 향상되었다는 거예요. 자기조절 능력, 억제력, 집중력이 급격히 좋아진 거죠. 더 놀라운 건 똑같은 과제를 수행하는데 뇌를 덜 쓰고도 더 잘 해냈다는 겁니다. 뇌의 정보 처리 효율성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런던대 인지신경과학연구소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어요. 스마트폰과 멀티미디어를 많이 사용할수록 회백질 밀도가 낮아진다는 겁니다. 회백질이 뭐냐고요? 바로 여러분의 인지기능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뇌의 핵심 부위입니다. 서울 성모병원 연구팀도 유사한 결과를 발표했죠. 스마트폰 중독군에서 감정 인지 능력이 저하되고 갈등을 탐지하고 조절하는 전두피질이 덜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뇌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스마트폰이 우리 뇌에 하는 짓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도파민이라는 녀석을 알아야 합니다. 도파민은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원래는 먹을 것을 찾거나 새로운 장소를 탐험할 때 우리 조상들이 살아남도록 도와주던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스마트폰이 이 시스템을 완전히 해킹해버렸다는 거예요. 2025년에 발표된 최신 연구를 보면 스마트폰 알림이 울릴 때마다 우리 뇌의 선조체에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재미있는 건 도파민 합성 능력이 낮은 사람일수록 소셜 앱 사용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자연스럽게 도파민을 만들지 못하니까 스마트폰으로 인위적으로 도파민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마치 마약 중독자가 더 강한 마약을 찾아 헤매는 것과 비슷한 메커니즘입니다. 여기서 팝콘 브레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팝콘이 빵하고 튀어오르는 것처럼 우리 뇌가 즉각적이고 강렬한 자극에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현실의 느리고 약한 자극에는 완전히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책을 읽다가 집중이 안 되는 이유, 대화 중에 자꾸 핸드폰을 보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뇌가 이미 팝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 연구진이 밝혀낸 사실인데요. 멀티태스킹을 많이 할수록 오히려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면서 효율적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뇌의 신경신호가 감소하고 있는 거죠. 특히 청소년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대뇌피질이 얇아지고 전두엽 형성에 악영향을 받습니다. 성장하는 뇌가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디톡스 붐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게 재미있어요. 영화 스파이더맨으로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 톰 홀랜드는 2022년 인스타그램 팔로워 6,700만 명을 뒤로하고 SNS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너무 자극적이다라는 이유로요. CNBC 보도에 따르면 지세대 사이에서 피처폰, 그러니까 이지폰 수요가 급증하고 있대요. 화면에 지친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정신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한국 배우 한소희도 폴더폰을 쓰면서 앱 구동이 느려서 잘 안 들여다보게 되는 게 좋다고 했죠. 핀란드 발트해의 작은 무인도는 아예 폰 프리존을 선언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관광지가 된 거예요. 일본에서는 직장인을 중심으로 출근 전 참선 프로그램과 신입사원 대상 디지털 디톡스 연수가 확산되고 있고요. 영국 이스트앵글리아 대학 연구진이 조사한 결과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휴가를 떠난 사람들이 초반에는 불안과 좌절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후련한 해방감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럼 정확히 일주일 동안 스마트폰을 치우면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2025년 2월에 발표된 최신 연구를 보면 72시간, 그러니까 3일만 스마트폰을 제한해도 뇌의 핵심 영역에서 활동이 극적으로 변합니다.
특히 측좌액과 전측 대상피질에서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는데요. 이 부위들은 보상 처리, 운동 억제, 주의력을 담당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변화가 도파민 수용체, 세로토닌 수용체의 확률 분포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3일만 멀리해도 뇌의 화학적 균형이 재조정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겠죠. 연세대 실험에서 71일 후 학생들의 전두엽이 빛났던 것처럼요. 실제로 실험 참가자들은 집중력, 기억력이 좋아졌고 무엇보다 자기조절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스마트폰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울 성모병원이 제시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디지털 디톡스에 도전해보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한하거나 일정 기간 아예 사용하지 않는 거죠. 처음엔 불편하고 불안할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여러분의 뇌가 도파민 부족을 느끼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자신에게 더 집중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둘째, 오프라인 일상과 대인관계에 집중하세요.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스마트폰을 더 많이 봅니다. 공허함, 외로움, 무료함을 채우기 위해서요. 그럼 스마트폰 대신 산책, 독서, 친구와의 티타임에 집중해보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연과 사람들을 바라보며 마음을 채우다 보면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2025년 현재 한국에서도 디지털 디톡스 카페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반납하고 책을 읽거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죠. 20에서 30대가 주 이용층이라는 게 흥미롭습니다. 디지털 원주민이라 불리는 세대가 오히려 디지털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년 조사 결과를 보면 아동 청소년의 37%, 유아동의 35%가 숏폼 이용시간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숏폼 중독은 일상생활의 어려움, 충동 조절 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뇌과학 기반 중독 예방 교육이 확산되고 있고 자기관리 앱을 활용한 집중 단기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치료법도 등장하고 있어요. 2024년 11월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경두계 직류 자극, 그러니까 두피에 전극을 붙여 미세한 전류를 흘려보내는 치료법이 스마트폰 중독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의 신경세포 활성을 조절해서 중독, 갈망, 충동적 행동을 감소시키는 거죠. 또 엑서게임, 즉 게임 요소가 결합된 운동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게임 요소가 일시적으로 선조체에서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켜 인지 조절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168시간. 일주일은 1만 80분이고 168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이 스마트폰에서 자유로워진다면 여러분의 뇌는 재부팅됩니다. 전두엽의 기능이 향상되고 회백질 밀도가 회복되고 도파민 시스템이 재조정됩니다. 집중력이 돌아오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물론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스마트폰은 분명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도구니까요. 하지만 도구가 우리를 지배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매일 30분이라도 디지털 기기 없는 시간을 확보하세요. 자기 전에 스마트폰 대신 종이책을 읽어보세요. 처음엔 어렵지만 반복할수록 뇌의 리듬이 회복되고 창의력과 집중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뇌는 가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때문에 망가진 뇌도 스마트폰에서 벗어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71일이면 중학생의 전두엽이 빛나고 72시간이면 측좌액이 변하고 일주일이면 여러분의 일상이 바뀝니다. 168시간의 기적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과학이 증명한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당장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스마트폰 없이 지내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 여러분의 변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여러분의 뇌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더 유익한 심리학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뇌 건강을 위해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해봐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마인드 아카이브였습니다.